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논란 종교를 함께할 번개토익의 LC 스테이시입니다. 자,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여러분들 토익 시험 다들 잘 보셨나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여러분들의 몸이 살짝 움츠러들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시험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난이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그 다음에 파트별 중요 어휘나 표현들,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몇 개의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먼저 전반적인 난이도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2월 12일의 토익 시험의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1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로 출제가 되면서 문제를 푸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한결 가볍게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특히 마지막 문제에서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도 같이 함께 나오면서 그 단어의 뜻을 모르시는 분이라면 잠시 멈칫할 만한 그런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2 같은 경우는 저번 시험이었었죠. 1월 22일 시험보다는 확실히 낮은 난이도이기는 했으나 또 마냥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에 파트2를 중상 정도라고 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 토익 시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when이면은 시점, where이면은 장소 이런 식으로 딱 정답의 패턴이 빠박 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정답을 살짝 비켜가면서 우회적인 표현들로 바꾸어서 출제를 하고는 합니다. 해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정답을 돌려서 얘기하는 우회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체감 난이도가 살짝 올라간 회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Part 3, 4 같은 경우는요. 뭐 평이한 수준이었어요. 딱히 그렇게 어렵지도 혹은 쉽지도 않았었던 그런 시험이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제가 골라온 이런 문제들 저번 시험하고 아주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파트 1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파트 1의 사진을 보세요, 여러분. 사진을 딱 봤더니 여자가 옷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은 스토어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옷들이 랙에도 걸려져 있고 옷걸이에도 이렇게 걸려 있는 사진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우리 A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A번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3. A. Windows have been opened in a store. 여러분, 사진 속에 없는 명사가 하나라도 들리게 되면 우리 오답으로 지우는 거 잊지 않으셨죠? Windows라는 이런 표현, 사진 속에 없는 명사가 들리면서 오답으로 빠르게 소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번 갈까요? B. Merchandise has been displayed on racks. 들으셨나요? Merchandise has been displayed on racks. 자, 이런 것들 우리 여기 상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상점에서 옷을 파는 상품들 merchandise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merchandise들이 어디에? 랙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랙이라고 하면은 자, 사진 속에 보이는 이러한 선반들도 우리는 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이런 옷걸이들 있잖아요. 원래 옷걸이 자체를 clothing rac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랙 같은 경우는 뭔가를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merchandise들이 랙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구나. 정답을 반갑게 B번으로 표시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사진 우리가 merchandise뿐만 아니라 clothing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clothing이 랙에 걸려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hanging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anging이라는 이런 표현도 또 추가로 하나 기억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다들 잘 맞추셨죠? 자, 우리 C번 보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갈게요. C. A woman is trying on a shirt. 여러분들 이 파트1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뭔가를 하는 동작을 하다가 사진이 찍혔는지 아니면 완벽하게 뭔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찍혔는지에 따라서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들었었던 이런 동사들이죠. trying on이라는 이런 표현은 뭔가를 착용하고 있는 동작 중에서 대표적인 동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정답이 되려면은 이 여자가 셔츠를 착용하는 동작을 하다가 찍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C번은 trying on 때문에 빠르게 오답으로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D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D번 갈게요. D.
A woman is wearing a backpack.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뭔가가 착용되어 있는 상태는 아까 같은 trying on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wearing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자가 wearing을 하고 있어. 뭐를 백팩을. 자, 백팩을 wearing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백팩을 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죠. 자, 여자는 지금 백팩을 메고 있는 게 아니라 백팩은 바로 여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해서 D번도 역시나 오답으로 빠르게 지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part 1 같은 경우는요. 동작과 상태를 확실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display뿐만 아니라 hanging이라는 표현도 정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4번 사진을 딱 보니까 사람이 없는 사진입니다. 도서관으로 추정이 되죠. 왼쪽에는 쉘브에 굉장히 많은 책들이 지금 다 채워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 4번의 A번부터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번 갈게요. Number 4. A. Boxes have been placed on the floor.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사진 속에 없는 명사가 하나라도 들리게 되면 오답으로 빠르게 지워라. 사진 속에 박스가 없잖아요. 오답으로 A번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B번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B번 들어볼게요. B. A cart has been left in the reading area. 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B번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리딩 에리아일 수는 있으나 뭐가 없다? 카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트가 없는 사진 B번도 역시나 가차없이 지워주도록 합니다. 자,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번 갈게요. C. Shelves are filled with books. 아하, 다시. C. Shelves are filled with books. 여러분 들으셨어요? 지금 쉘프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자, 지금 사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쉘프에 이런 책들이 가득 들어서 있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책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쉘프에 arranged 되어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표현에서 쓸 수 있는 동사죠. 그래서 arranged라는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다들 잘 맞추셨죠? 우리 마지막 보기죠. D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D번 갈게요. D. All of the chairs are occupied. 아, 이거 주의하셨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의자들의 상태를 한번 딱 봤더니 지금 어때요? occupied라고 되어 있네. 자, 이 occupied 같은 경우는 정답이 되려면은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occupied 같은 경우는 다른 표현으로 했을 때는 taken이라든지 혹은 사람이 앉아있다라고 해서 seated 정도의 개념으로 기억을 해놓으셔야 되는데 자, 이 사진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occupied가 아니라 어떤 사진이 들어가야 된다? 반대죠. 비어있다라고 해서 unoccupied라는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골라주셨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unoccupied 말고 뭐를 또 골라주실 수 있어요? empty, 비어있다라는 이런 표현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표현, 이 사진에서 배울 수 있었던 arranged라든지 displayed 혹은 filled라는 이런 동사뿐만 아니라 지금 D번에서 나왔었던 occupied 혹은 taken 혹은 unoccupied, empty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적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사진입니다. 우리 파트 1에서의 마지막 문제였던 6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자, 사진을 딱 봤더니 워크사이트 같아요. 그렇죠? 자, 워크사이트에서 이 남자가 끌고 있는 요거에 집중을 하셨어야 돼요. 자,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요 단어를 몰라서 6번에서 잠시 멈칫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표현이 바로 뭐로 들리는지 우리 A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번 한번 들어볼까요? Number 6. A. A wheelbarrow is being moved at a work site. 들으셨나요? A wheelbarrow is being moved at a work site.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카트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카트도 괜찮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특별히 손수레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어휘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Part 1에서 나오는 이런 wheelbarrow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남자가 밀고 있는 손수레라는 표현이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여기는 worksite가 맞아요. worksite에서 남자가 wheelbarrow를 어떻게 하고 있다? being moved. 자, being pp라는 요거 정답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요 명사를 요러한 행동 진행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다들 배우셨죠? 그럼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남자가 wheelbarrow라는 것을 worksite에 밀고 가고 있다, 옮기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으로 정답 A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우리 B번, C번, D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B번도 갈게요. B.
A vehicle is being filled with sand. 아니죠. 여러분 요거 정답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vehicle에다가 이 sand라는 거를 채우고 있는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전혀 그런 사진으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오답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 C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C. Some men are leaving a construction site. 아, 여러분 주어 들으셨어요? 주어 다시 한 번만 들어볼까요? Some men are leaving a 이거 우리 주어 듣자마자 오답으로 빠박 지울 수 있는데 지금 주어 뭐가 들렸어요? Some men이라는 표현이 들렸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한 명이 있든 혹은 여러 명이 있든 내가 보는 주어랑 내가 듣는 주어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주어가 뭐예요? 복수 주어가 쓰이면서 뒤에 들을 필요도 없이 어차피 C번 주어에서 오답 제거 바로 시켜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D번도 같은 원리예요. 한번 D번도 들어보도록 할까요? construction site. D번. D. Some people are putting up a fence. 그렇습니다. 자, D번의 주어는 뭐였어요? Some people이라는 복수 주어가 나왔죠. 역시나 people이라는 복수 주어에서 오답 제거 빠르게 시켜주시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사도 하나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putting up이라는 이런 동사 같은 경우는 뭔가를 올리다 혹은 세우다라는 동사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 빈출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putting up이라는 건요. 펜스를 올리고 있구나, 펜스를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사진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자면요. 지금 사람이 이곳을 옮기고 있는 동작이 맞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 남자가 휠베로를 밀고 있다라고 표현하셔도 괜찮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도 괜찮겠네. wheelbarrow is being pushed라는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be being pushed도 역시나 정답으로 골라줄 수 있는 사진. 자, 여러분들 정답 다들 맞추셨나요? 우리 Part 1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Part 2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이 Part 2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의문사, 의문문 그리고 비의문사, 의문문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죠. 일단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에다가 which까지 포함을 하는 이런 의문사, 의문문 이번에는 총 9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거의 한 35% 정도의 출제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외 것들이죠. 일반 의문문이나 부정부가 의문문, 상대방에게 제안을 한다든지 부탁을 하는 청유 의문문이라든지 A와 B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 의문문 그리고 평서문까지 나머지 파트의 출제율이 월등히 높은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65%가 넘는 출제율이었었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의문사, 의문문은 해석이 필요할까? 아니면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의문사, 의문문 같은 게 나오면 정답의 단서를 빡 하고 맞췄다고요. 하지만 이번 시험 돌려서 말하기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준비한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바로 12번 문제입니다. 문제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갈게요. Number 12. Will I need a microphone for my presentation?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내가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필요할까? 라고 이렇게 딱 물어보게 되면 마이크로폰이 필요해. 아니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예측하시겠지만 A번 어떤 식으로 들렸냐? A번 갈게요. A. It'll be in a small room. 아, 무슨 말일까요? 야, 우리 마이크로폰 필요할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필요 없어 라는 걸 돌려서 말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방은 굉장히 작아.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No, you don't need to 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딱 정답에 왠지 예측이 가능한 이런 문장을 좀 넘어서서 요즘에는 이렇게 돌려서 정답을 얘기하는 우회적인 정답의 표현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직청직해, 즉 해석의 능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석 연습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A번 정답으로 골라주시면서 B, C번 오답으로 빠르게 한번 지어보도록 할까요? B번 갈게요. B. You did an excellent job. 넌 정말로 잘했대. 뭘 잘했다는 걸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했다는 걸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번 한번 들어볼까요? C.
on our new product. 여러분, 이 C번 같은 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번 같은 경우는 프리젠테이션의 주제가 뭐였니? 라는 질문이 들어갔을 때나 그거는 프로덕트에 관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B번하고 C번 가뿐하게 오답으로 지워주시고요. A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출제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는 17번 문제입니다. 우리 17번 문제가 조금 길었어요. 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Number 17. Have customers been buying more chocolate or vanilla ice cream? 중간에 이렇게 or 같은 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선택의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의문 같은 경우는요. 문장이 일단 좀 길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중간에 나오는 or이라는 이 접속사의 전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면 게임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chocolate, 뒤에 나오는 vanilla ice cream이라는 요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래서 선택의문문의 정답 유형으로는 요거를 A라고 보고 요거를 B로 본다면 이 A와 B가 직접적으로 들리는 표현 이런 것들이 가장 출제율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아무거나 라고 해서 either이라는 요런 표현이라든지 아무거나 라고 해서 whichever 이라는 요런 표현들 요런 것들도 괜찮겠죠. 둘 다 많이 샀어 라고 얘기하면서 둘 다라는 both 라는 요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이 정답으로 나왔는지 우리 A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A. I'll have some after lunch. 나 점심 먹고 나 좀 먹을래. 저도 먹고 싶네요, 여러분. 자, 점심 먹고 먹을래? 우리 뭘 더 많이 샀냐라고 물어봤지 누가 뭔가를 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자, A번 오답으로 지워주시고 B번 한번 들어가 볼까요? B. In the frozen goods section. 아마도 B번을 정답으로 고르려면 이것들을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니? 라는 표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다가 그거를 보관해? 라는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B번도 가차없이 오답으로 지우셨어야죠. C번 한번 들어볼게요. C. About the same of both. 들으셨어요, 여러분? C. About the same of both. 뭐라고 얘기했어요? About the same of both라고 얘기합니다. 자, both라는 표현 선택 의문문의 정답 짝꿍으로 연결시켜 주시면서 대략 비슷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라는 C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문제 괜찮았죠, 여러분? 정답 C번으로 다들 맞춰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세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18번입니다.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바로 갈게요. Number 18. When does the new intern start? 이런 겁니다, 여러분. 첫 단어 잡으셨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When does the new intern start? When does the new intern start?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문사, 의문문이라고 부르는데요. When start라는 동사와 첫 단어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충 예상을 합니다. when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뭐 시점이 나오겠지 라고 다들 예상하셨죠? A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A번. A. The movie begins at 9 o'clock. 이런 게 낚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A번에 지금 끝에 뭐가 나왔어요? 9 o'clock이라는 시점이 나왔어. 하지만 뭐가 들어갔죠? 영화요. 자, 언제 new intern이 시작한다고 했지? 영화랑은 전혀 연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묘하게 시점을 하나만 딱 던져주면서 왠지 낚으려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A번 잘 피해 가셨어야겠네요. 우리 B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B. Sarah's in charge of the interns this time. 들으셨어요? Sarah's in charge of the interns this time. 야, 우리 언제 인턴 시작하냐? 세라가 이번에 담당했어. 무슨 말이에요? 세라한테 가서 물어봐 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 정답을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 명확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서 상황을 회피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회피성 응답이 되는 거죠. 우회적인 정답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회적인 정답이 이렇게 있다면은 그 안에 회피성 응답. 특징은 지금처럼 이렇게 3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나 담당하지 않아 라는 것도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담당을 해 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죠. 자, 정답 B번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점 낚이지 마시고 정답을 B번으로 골라줄 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C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번 갈게요. C. He has many references.
아, 그는 추천서가 많다고 하네요. 아마 인턴 때문에 나온 거겠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 우리 이미 정답 B번으로 골라놓은 상태죠. C번 정도는 가뿐하게 오답으로 제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제가 준비한 Part 2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26번이었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우리 문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Number 26. This memo from Mr. Lee is not very clear. Memo 평서문이네요. from Mr. Lee is not very clear. 그렇습니다. 미스 리로부터 받은 이 메모는 어떻다고? 그렇게 unclear해. 무슨 말이에요? 딱히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 라는 이런 문장이었는데 여러분 이런 식의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평서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서문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의문문하고 평서문의 차이가 뭐일 것 같아요? 의문문 같은 경우는 내가 특정한 정보를 딱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게 의문문이죠. 자, 그럼 평서문은 뭐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나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뿐이야. 그럼 이걸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대개는 공감을 하는 이런 공감의 표현들 아니면 뭐가 어쨌다는 거야? 라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이런 되묻기 같은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평서문에서는 정답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특정한 단어를 하나 빵 줍니다. 자, 이런 식의 단어를 하나만 딱 주네? 단어 하나만 딱 주기도 하고 그런 단어들을 여러 개 섞어서 전치사를 붙여가면서 구를 만들기도 하네. 이런 것들은 대개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죠. 평서문은 뭐라고 했어요? 특정한 정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어나 구 같은 이런 표현이 정답으로 등장할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적용시켜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아무리 어렵다라는 평서문도 조금은 쉬워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A번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번 갈게요. A. A group email sent to everyone. 이런 거요. 들으셨어요, 여러분? A group email sent to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 그룹 이메일. 이런 식의 단어 같은 경우는 평서문의 짝꿍으로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 오답으로 지워버리시고요. B번도 마찬가지입니다. B번 한번 들어볼까요? B. At the staff meeting yesterday. stop meeting이라는 요 표현에 뭐를 붙였을 뿐? 전치사를 붙였을 뿐. 이렇게 전치사에다가 명사 덩어리 막 붙였어?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전치사구라고 얘기를 하죠. 평서문 같은 경우는 단어나 구가 정답이 될 확률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A번하고 B번 빠르게 오답으로 소거해 버리시면 어차피 정답은 C번이지 않겠냐고요. 자,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C. I'm not sure what it's about either. 뭐라고요? 다시. C. I'm not sure what it's about either. I'm not sure 일로 시작하면서 마지막 단어 들으셨나요? either라고 얘기를 합니다. either 나도 역시 이해가 안 가더라. 나도 역시라는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평서문에서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무슨 유형이다?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하는 요런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 문제 평서문의 유형이었는데요. 평서문 마냥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식의 나름의 아주 규칙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또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C번으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이번에는 Part 3, 4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Part 3, 4 저는 신유형의 출제 비중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언급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번 같은 경우도 뭐 저번 시험하고 비슷비슷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5세트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의도 파악에서 2세트 그다음에 시각자료 연계 문제에서 3세트, 3인대화가 2세트나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Part 4는 반대겠죠. Part 3에서 이렇게 2세트, 3세트면 Part 4에선 반대로 3세트 그리고 2세트가 출제가 되면서 저번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시각자료 연계 문제, 그다음에 의도의 파악 문제 이런 것들 고루고루 다 출제된 회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아주 비슷한 유형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일단 보셨으면은 우리 뭐부터 해야 돼요? 빠르게 키워드부터 일단 잡아줘야겠죠? 장소부터 묻고 있습니다. Where speakers? 이 사람들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Where speakers 키워드로 잡아두시면서 45번의 메인 토픽을 묻고 있네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눈치채지 않으셨나요? 지금 보니까 Where speakers 어디 있어? 그다음에 메인 토픽 주제가 뭐야? 이런 식으로 주제
장소, 그 사람의 정체를 묻는 거는 되게 어디서 정답이 나온다? 대화의 초반부에 정답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문제는 초반에 정답이 몰아칠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측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바로 화제의 의도 파악 문제였는데요. 아, 문제가 좀 깁니다.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더 좋았겠죠? That might be too much work. 너무 좀 일이 많아지지 않니? 뭐 때문에 conflict with the work activity schedul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scheduling conflict라고 바꿔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schedule이라는 단어와 conflict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이게 되면은 되게 일정이 꼬이는 상황, 즉 scheduling proble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뭐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 어디서 일하는 거야? 장소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갈게요. Hey, Stan. Remember how our gym distributed a questionnaire 2 weeks ago? Our 들으셨나요? gym distributed a questionnaire 2 weeks ago? gym이라는 단어 딱 캐치하는 순간 우리 gym하고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것이죠. A번 피트니스 센터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너 기억나? 우리 gym이 2주 전에 questionnaire 사람들한테 설문지 디스트리뷰트 했었잖아. 자, 그러면서 우리 45번의 문제를 봤더니 모두 같이 있어요. 설문지라는 단어까지 같이 있습니다. 정답을 미리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죠.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Yeah, Oh. it was to have members comment on their experience with us, right? 그렇죠. 우리의 커멘트와 experience가 담겨져 있잖아. 그렇지. How was the response? 들으셨죠?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How was the response? 반응은 어땠니? 정확하게 이제 정답 C번으로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survey에 대한 result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이 response라는 이 개념이 뭐를 얘기하는 표현이다? result. result를 얘기하는 표현이었다. 이런 서베이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45번의 정답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46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완벽한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대화의 흐름은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해석에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Well, most of them said they'd like to spend a little more time with their personal trainers. 그러네요. 퍼스널 트레이너랑 시간을 보내는 거 되게 마음에 들어 하는데 Currently, each training session is 1 hour long. 지금은 1시간밖에 안 되거든.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 이라면서 대화를 이끌어 갑니다. 계속 들어볼까요? Would it be possible to lengthen them by 10 minutes? 아! Would it be possible to lengthen them by 10 minutes? 자, 여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Would it be possible to lengthen them 10 minutes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lengthen them 들으셨어요? 자, lengthen이라는 요 단어 뭐예요? 시간을 늘리다. increase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10분 정도 더 늘릴 수 없을까? 라고 여자가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남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at might be too much work due to conflicts with our activity schedule. 그렇습니다. 이런 문장이 여기서 나왔다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퍼스널 트레이너랑 시간을 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 지금은 1시간밖에 안 되거든. 그걸 렌트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좀 스케줄에 프로블럼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아지잖아. 리비전이 너무 많아지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 반응 어떠신가요? 딱히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죠. A, B, C, D 보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을 봤더니 그 사람은 예측하고 있다. 뭐를? 고객들이 policy를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고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문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B번 갈게요. 그 사람은 unsure, 확신하지 않아. 뭐를? suggestion.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이 suggestion이 뭐겠어요? Would it be possible to lengthen? 우리 조금 더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 라는 이 문장을 바로 suggestion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 제안이 어떻다고? 그거 별로 실행될 것 같지 않은데 정답은 B번이었습니다. 다들 잘 고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의견에 딱히 확신이 없는 모습 정답을 B번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자, C번 같은 경우는 아마 금방 지우셨을 거라고 봐요. work hours에 낚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D번에 간혹 가다가 낚이는 학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문장 때문에 그런데요. 마지막 문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e'll have to leave the decision up to senior management. This season이란 단어 들으셨어요, 여러분?
will have to leave the decision up to senior management. 디시전 때문에 그러면 남자는 decide 하는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닐까라고 잘못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남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우리 그 decision을 leave 하자. 놔두자. 왜? 매니지먼트가 그 decision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놔주자. 결과적으로 남자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서 D번 같은 경우는 additional time to make a decision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혹할 수는 있었으나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오답으로 지워주시면서 여전히 정답은 B번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각자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다음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 출제되었었던 파이 차트입니다. 원형 그래프죠. 자, 원형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듣기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그래프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포인트로 잡고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 전에 키워드부터 먼저 봐야겠죠. 남자가 would like to do 하는 건 무엇이냐? want입니다. 그럼 남자가 원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남자의 원하는 거 한번 남자의 말에서 찾아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봤더니 그래픽을 보라고 하네요. 어떤 방법을 여자는 recommend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 여자가 제안하는 건 여자가 분명히 얘기를 할 테고요. A, B, C, D를 딱 봤더니 여기 있습니다. 자, A, B, C, D를 봤더니 우리 오른쪽에 이렇게 A, B, C, D가 있는 모습을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들릴 거라고 예측하지 마시고 시각자료에 없는, 보기에 없는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파이 차트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요 놈, 그리고 가장 퍼센테이지가 낮은 요 놈, 요렇게 두 개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풀어갔다면은 요즘 토익의 트렌드는요,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은 이 the most라는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 두 번째로 퍼센테이지가 높은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 바로 30%죠. 그럼 이제 30%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이 30%라는 게 그대로 들릴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높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했을 때 지금처럼 the second most 같은 요런 것들을 한번 예측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마지막 문제네요. 남자가 요청하는 건 무엇입니까? Man asked to do 이렇게 키워드로 잡아두시면서 남자의 요청 사항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68번이죠. 68번의 문제부터 한번 볼 건데 남자가 원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All right, now let's talk about recruitment. We've always been able to hire plenty of new employees 우리는 새로운 인플로이들을 고용해 왔어. 어떻게? by participating in college career expos. 이런 participating college career expo라고 하면은 여러분 expo는 일종의 fair 같은 거잖아요. 그럼 career expo 뭐가 되는 거예요? job fair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참석을 하면서 우리는 많은 직원들을 그동안 고용을 해왔었는데 But this year, I want to try something different. But this year, I want to try something different.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는 나 좀 다른 걸 하고 싶어. 자, 보기 보세요, 여러분. 남자가 원하는 건 뭐다? 올해는 조금 다른 걸 하고 싶다. 여기 수정하다라는 revise란 단어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revise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은 그 전략을 좀 바꿔보고 싶어 라는 change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런 전략이라는 단어가 지금 A번에 보기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strategy라는 요거 우리 단어 하나만 더 체크를 할까요? 이런 strategy 같은 이런 단어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 tactic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혹시 생소하셨다면 이 단어도 꼭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 정답 A번으로 연결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Oh, what's the reason? 왜? Well, some of our staff members invest too much time visiting various colleges. 그렇습니다. 우리 인베스터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거든. And sometimes that causes them to miss other project deadlines.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Sometimes that causes them to miss other project deadlines. 아주 중요한 표현이었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컬리지들을 방문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된다고? 놓치게 된다고요. 자, 이렇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이 표현
표현 남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이 문장. And sometimes that causes them to miss other project deadlines.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기다 적을까요? Mr. Deadline이라는 요 표현이 하나 나왔어요. 자, Mr. Deadline이라는 요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남자가 이런 얘기를 하게끔 했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중요한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런 것들을 개념으로 한번 다시 보면은 중요한 것들은 fall behind 되게 되는 거야 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fall behind라는 요런 표현 뭔가 중요한 것들을 뒤로 미루다 라는 뜻이 아니라 뒤처지다 라는 뜻으로 기억을 해두시면서 Mr. Deadline이랑 표현이랑 같이 연결을 시켜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요. 그러면 우리 여자가 뭔가 제안을 하는 것 같죠? 자, 여자가 뭘 제안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That's true. How about directing more resources to our second most effective recruiting tactic? 다시 To 한번. our second most effective recruiting tactic. Second most effec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이 있는 그 tactic, 바로 전략이라는 단어였죠. 그럼 두 번째로 영향이 있는 거 빠르게 뭐를 체크해 주시면 된다? 30%요. 자, 우리 아까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영향이 있는 거는 the most라고 표현을 하지만 두 번째로 영향이 있는 거는 the second most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제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번이었죠. advertisement라는 요 표현으로 연결시키시면 되는 문장이었고요. 마지막이네요. 남자가 요청하는 건 뭘까? As you know, at least 1/3 of our staff were hired in that manner. In that manner. 그 방식으로 최소한 3분의 1의 스태프들이 고용이 됐잖아. Great idea. Can you meet with Charles from Human Resources and discuss how Can you meet with Charles from Human Resources and discuss how 그렇습니다. 너 찰스 만날래? 그리고 뭐 하라고요? 디스커스 좀 해줄래? 그럼 찰스랑 결국 뭐를 해달라는 얘기? 이야기 좀 해줄래? 그래서 찰스를 만나서 찰스하고 디스커스를 좀 해줘 라는 이 표현, 동료랑 이야기 좀 해줘 라는 A번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이 차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파이 차트 다시 한번 리뷰하도록 하시고요. 놓친 게 있진 않은지 어휘도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Part 4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74번에서 76번까지 문제입니다. 역시나 화자의 의도파악 문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문제 키워드부터 한번 표시해봐야겠죠? 상품은 상품인데 이 사나라는 게 프로듀스하는 상품은 무엇이냐? 이 사나가 프로듀스하는 상품에 집중하도록 하시고요. 자, 이 문장 미리미리 해석을 해두시면 조금 더 쉬워질 겁니다. Check out all the different design. 다른 디자인들을 한번 확인해봐. All the catalog. 캐탈로그가 아무래도 들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문장을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 마지막 문제입니다. Marcella라는 건 도대체 뭐를 하는 걸까?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이 문제 74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뭐를 만드는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Now, let's discuss Sana, a jewelry brand we will begin offering. 그렇습니다. Sana, a jewelry brand we will begin offering. 자, 우리가 begin offering 하는 jewelry 브랜드 바로 사나였죠? 해서 정답을 C번으로 골라주시면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었네요.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In our retail locations this year. 그리고 As you're aware, our main clientele is young office workers. 우리의 대부분의 메인 그 고객 의뢰인들은 어린 오피스 워커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Marketing conducted a survey about style preferences, 그렇죠. 스타일 프리퍼런스에 관한 이런 서베이 그리고 and most respondents said that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a 말하길 wide variety of fashionable designs was very important to them.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워커들은 또 뭐를 중요시하겠어요? 아주 다양한 종류의 fashionable 디자인을 중요시할 거라고요. 그럼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That's why we think Sana is perfect for us. 아, 그럼 아무래도 이 사나라는 브랜드 혹은 이 사나라는 줄리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패셔너블한 디자인이 많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Just check out all the different designs in their catalogue.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 문장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죠.
사나가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봐봐 이 캐탈로그 한번 네가 직접 확인해봐 내 말이 맞을걸 이라는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는데 여러분 보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의심을 표현한다 그러면 캐탈로그를 살펴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B번을 봤더니 아하 justify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옳았다는 걸 입증하다 증명하다 정도의 support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나를 선택했다고요. 그럼 이 사나가 fashionable한 디자인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겠죠. 정답을 B번으로 표시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Marcella라는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Next, promoting Sana's line. Marcella will 들립니다. give a presentation about the campaign. 그렇습니다. will give a presentation about the campaign. 자, 뭐 하게 될 거라고요? give a presentation이란 표현 캐치하셨죠? 자, give a presentation이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딱 들었을 때 A, B, C, D에서 적절한 정답을 고르려고 보기를 한번 살펴봤더니 뭐가 있어요? A번에 present란 단어가 있습니다. A번에 낚일 뻔했으나 마지막에 뭐가 있다? Manufacturing Instruction.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Manufacturing Instruction에 관해서 프리젠트를 하는 자리인가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A번 프리젠트에 낚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give a presentation이라는 표현은 동시에 뭐로도 표현할 수 있다? 뭔가를 안내하다, 소개하다라는 introduce의 개념으로도 쓸 수가 있는 어휘죠. 자 그러면 뭐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했었죠? Marcella will give a presentation about the campaign. We will use to do that. 그렇습니다. 캠페인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캠페인 바로 홍보죠. 정답 D번으로 표시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시각 그 화제 의도 파악 문제인데요.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해석을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파트 4에서도 역시나 시각자료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각자료는 바로 다이어그램입니다. 98번에서 100번까지의 문제였었죠. 자, 일단 문제를 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Where talk, 장소 어디니? 장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look at the graphic, 그래픽을 보세요. 어떤 파트의 letterhead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letterhead라고 하면요. 이런 편지지라든지 혹은 이러한 다큐멘트의 가장 윗부분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개는 사람의 이름이나 회사의 이름 혹은 contact information 같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letterhead의 어떤 부분을 스피커는 제일 먼저 디스커스 하게 될 거냐? 자 우리 요거를 미리 한번 살펴볼 거예요. A, B, C, D에 이렇게 로고가 지금 A번이었고요. 컴퍼니 네임 있고 contact information 있고 슬로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요 그림에도 집중을 하셔야 돼. Happy bathing soup에도 집중을 하셔야 돼. Happily cleaning moments라는 혹은 contact information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빠바박 눈에 들어와야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였죠. 리스너가 바로 이어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준비되셨으면 장소가 어딜까요? 이런 장소 같은 경우는 되게 초반에 정답의 단서가 언급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초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갈게요. Welcome to this week's class on marketing your own business. Welcome to 들으셨죠? this week's class on marketing your own business. 클래스라는 단어 캐치해 주시면서 클래스 정답 10번으로 표시해 두시면 되겠네요. 계속 들어가 볼까요? We're going to talk about designing a letterhead that looks appealing. 그렇죠. 여러분, looks appealing 하는 우리 letterhead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This is the first thing clients see, so 그렇죠. you need to grab their attention straight away. 아하. So you need to grab their attention straight away. 이 letterhead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다시피 제일 위에 부분에 있는 거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제일 먼저 보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한번. So you need to grab their attention straight away. grab the attention, 주목을 확 잡아 끌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주목을 잡아 끌어야 되는데 어떻게? Let's look at the first slide. 우리도 슬라이드를 봐야겠죠? We'll review every part in detail, but first, let's look at the part that says happily clean in moments.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Happily clean in moment. 여러분들이 미리 요거만 체크를 미리 해두셨다면은 절대로 고르지 못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happily clean in moment라는 요거 딱 듣자마자 우리 정답 뭐로 슬로건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슬로건인데요. 이거 슬로건이라는 단어 하나만 아시지 마시고 이 슬로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꿔서 뭐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 태그라인이라는 요런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답 잘 맞추셨나요? 그래서 태그라인에 관해서 하는 얘기였었구나. 정답을 D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리스너가 바로 이어서 할 일은 뭐였을까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is will give customers a better understanding of your business. 그리고 Okay, now it's your turn to come up with some creative 아, messages 동사 that suit 들으세요. your company. There are some paper and pencils in the folder on your desk. 여기까지. 자, 이전에 남자가 했었던 얘기가 뭐였을까요? 다시 한번 Some 들어볼까요? creative messages that suit your turn to come up with some creative messages that suit your company.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우리 동사에 집중을 해야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동사인 come up with라는 요 표현 캐치하셨나요? 자, come up with 같은 경우는 되게 시험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 이런 것들은 뒤에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디어 같은 거를 한번 떠올려봐라 라는 개념의 think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아이디어를 떠올려봐. 한번 생각을 해봐. 뭐를 가지고 생각을 해봐? There are some paper and pencils in the folder on your desk. 그러네요. 너의 데스크 위에 폴더가 있고 페이퍼와 펜슬이 있어. 그럼 그냥 생각을 해라 라는 거에서 뭐까지 그거를 받아 적어라, write down 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 come up with 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생각을 하다 라는 brainstorming의 개념이 맞기는 한데요. 그 뒤에 나왔었던 paper and pens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시면서 정답을 A번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들 잘 맞추셨나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끝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이번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그리고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Part 3, 4에서의 paraphrasing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있는데요. 한번 체크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connect you. 너의 전화를 내가 connect 시켜줄게. 연결시켜줄게. 그럼 connect라는 요 표현이 결국은 뭐로 되는 거예요? transfer, 뭔가를 옮겨주다, 바꿔주다 라는 표현으로 paraphrasing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병원이라는 표현을 너무 hospital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병원이라는 표현은 여기 나와 있는 health clinic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medical center 혹은 medical facility라는 이런 표현도 모두 다 병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꼭 외워두셔야 되는 아주 빈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단어죠. on the phone. 지금 통화 중이야. talking on the phone이라는 표현인데 이 on the phone이라는 이 표현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랑 뭐를 하고 있다고요? speaking with,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 talk to도 물론 이때 쓸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이렇게 통화 중이다라는 표현은 그 라인이 지금 어떻다, 비지하다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바꿔서 쓸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밑에 혹시 이 뜻 무슨 뜻인지 아신가요, 여러분? outstanding, 뛰어난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이시 쌤이 굉장히 뛰어난 리뷰를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학생들한테 뭐를 respect를 받았다는 얘기구나 해서 standing, outstanding review라는 요 표현이 뭐로 respect by라는 요 표현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요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뭔가를 관리하다라는 매니지입니다. 이런 관리하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새로운 직책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책을 받고 나서 그 팀을 관리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포지션을 accept했다라는 이러한 표현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저 관리하다라는 저런 뜻은요. 뭔가를 담당하다라는 표현인 여기다 적을게요. be in charge of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패러프레이징을 시킬 수가 있고 굉장히 많죠. 뭔가를 담당하다라고 해서 oversee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supervise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 팀을 이끈다라고 해서 우리 lead라는 표현으로도 패러프레이징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표현들 모두 다 추가 어휘로 적어 놓으시면서 꼭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암기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How are you coming along? 그 수업들 어땠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그 프로젝트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니? How are the projects coming along? 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프로젝트에 뭐를 묻는 거예요? 상태나 상황, 진행 상황을 묻는 표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거 자체가 뭐로? serious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밑에 some questions. 나는 딱히 이해가 잘 안 갔어. 나는 질문을 할 게 너무 많았어. 그럼 그거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게
명확하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unclear의 개념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Many people using,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고 있어. 그럼 그 장소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crowded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요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자, 요거 외워둬야겠네요. sign up early라는 표현이었습니다. sign up이라는 이 표현은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빈출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가 동의어로서 외워야 되는 register이라는 이 표현뿐만 아니라 어디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이런 것들은 뭐로도 바꿀 수 있다? enroll이라는 이 표현으로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해서 등록하다라는 세 개 반드시 기억해 두십니다. sign up, register, enroll까지.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등록해라 라고 하면서 early라는 표현이 in advance라는 표현으로 paraphrasing 되었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또 적어 놓으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은요. 바로 요 놈입니다. 서비스가 어떻게 suspended 됐어? suspend라는 거는 잠시 멈추다, 중단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service was suspended. 그 서비스가 잠시 중단이 되었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는 unavailable, 지금 이용이 불가하다 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었던 표현들, 지금 여기 있는 표현들이 우리가 듣기에서 들었었던 표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놈들이 바로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골라주셨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번 시험을 보신 분들, 그 다음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다 반드시 외워둬야 되는 빈출 단어로 꼭 정리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많이 맞았나요? 우리 지나간 시험에 대한 결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시험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혹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이번에는 꼭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 더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시험 보시느라고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번개토익의 LC 스테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